근무 여건 어떠신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라고 하지 모르겠지만 총구석처럼 보이지만 다 놀 때가 있습니다. 국내 나가시는 국내 나가시는 나와서 김영석 작곡가님 닮지 않으셨어요? 느낌이. 뭐 한 곡 드려야 되나? 소다톡.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 토크 소다톡입니다. 이번 소다톡은 방화 헬멧과 방화 장갑을 소방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SGT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의 과학화를 꿈꾼다. 국내 유일의 소방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조철희 소방관, 나용훈 연구사, 권진석 연구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국립소방연구회 소방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소방경 조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의 나용훈 연구사라고 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대응기술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진석 연구사입니다. 조철희 소방관님께서는 소방관이시고 두 분은 연구원이신데 이 직업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입직 전에 유기합성화학을 좀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요. 2013년에 경기 소방에서 화학 경체 채용이 국내에서는 최초였었어요. 아마도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 터지고 나서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채용했다고 생각되는데 화학, 기계, 전기 학위자를 한 명씩 채용했었는데 저는 화학으로 입직하게 됐습니다. 직장의 첫 출발을 LG전자에서 휴대폰 개발을 했었고요. 소방산업기술원에도 잠시 일을 했었고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발전도 많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데 소방 분야를 보면 참 이게 낙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곳인데 기술이 많이 접목이 안 되어 있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입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와서는 주로 전기차랑 배터리 관련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은 행안부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연구직 공무원의 이제 채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국립소방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찾아보니 재난 현장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소방 현장, 재난 현장의 원인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매력이 느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규모가 가장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이제 행안부 소속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여기는 옹기종기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소방대원들이 당하는 현장에서의 사고라든가 순직사고,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거고 그렇게 소방관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립소방연구원은 1과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획 지원과라는 과가 있고 대응기술연구실, 화재안전연구실, 소방연구실 이렇게 있지만 제가 있는 곳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응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과 관련된 일을 모두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대응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대응과 관련된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럼 접목을 해보고 이런 쪽의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안전연구실은 국립소방연구원 있기 이전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과학 연구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를 하던 곳입니다. 화재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와 관련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감식과 감정을 하는 것이 화재안전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정책연구실은 우리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 법령이나 제도를 만져야 되는 게 되게 많죠. 이 법령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데이터,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정책적인, 기획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 정책연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소방관분들이랑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리빙랩 서비스라고 있는데 연초에 항상 소방관들을 뵙습니다. 권역별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119 리빙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방대원들이 현재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뭐 순직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한테 119 리빙랩 신청을 합니다. 그거를 받아서 사고 원인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지 어떠한 장비들이 기술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소방학교에 소방과학연구센터 같이 자체적으로 소방을 연구하는 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서울소방학교도 저희한테 2년 전에 이제 리빙랩 서비스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장비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서포트를 해달라. 쉽게 말해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자 센서라든가 복사율을 측정하는 히트플럭스 센서라든가 보유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측정할지를 모른다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 연구만 하는 연구직 직렬이라고 보시면은 거기는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실적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학의 특수재난 쪽에 포함되거든요. 특수재난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난해한 재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방법론을 좀 지원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 중 등 학교에 많이 발생하는 수원이라든지 포르말린 사고에 대한 대응 기술을 펼쳤는데 이 내구도 보면 세집성분이라든지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르말린 액체가 기화된 기체가 폼알데하이드거든요. 그게 일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원들이 이 포르말린 누출되면 액체로 흡수흡착 기술을 발휘하는 반면 기화되는 거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기화되는 걸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작년에 펼쳤는데 전국 학교 교직원 분들과 전국 18개 시도에 다 뿌리면서 대응 기술을 현재는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알려준 계기가 된 게 아마 전기차 연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여기서 전기차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많은 난관이 좀 있었죠. 우리는 소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 왜 배터리를 하려고 하냐. 저는 좀 입장이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되는 대상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다. 묵묵히 캔디처럼 구박에도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필요할 때 꽃을 피운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 고생했던 게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현대차량도 지금 협력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세미나 같은 데 많이 연사로 서시고 해가지고 사진으로만 뵀었는데 아, 예. 사진빨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실물이 훨씬 훌륭하시다. 여기도 안 받을걸요? 제가 하는 업무가 119 리빙랩인데 리빙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화재 실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22년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제 소방관 3분이 순직을 하셨고 저희가 원인 조사도 하고 실물 화재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뭐 시뮬레이션도 돌려봐가지고 이 실험체 하나를 구축해가지고 실험하는데 거의 7천만 원이 들었었거든요. 실험 장소도 강원도에 제일 처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강원도에서는 실험하지 말아달라.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실험체를 또 중앙소방학교로 옮겨가지고 중앙소방학교에서 결국에 이제 연소 실험을 했는데 다행히도 원인 규명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기존의 문헌에서 나왔던 연기 폭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사고가 난 208호 구획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획실에서 연기 폭발의 징조가 나타나가지고 소방청에 이제 결과 공유를 해가지고 원인이 연기 폭발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규명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시작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좀 이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배정을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연구과제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개발 로드맵, 연구 개발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쭉쭉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연구원도 거기에 절차를 따르지만 소방은 좀 특수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개발한다. 별 이슈 없이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하면 됩니다. 근데 소방은 항상 사건, 사고가 있죠. 기본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 때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걸 빨리 문제를 해결되는 현안 연구가 생깁니다. 그게 같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과제를 또 공모 받는다고도 들었어요. 연구 과제 이제 선정 절차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서 10월경에 전국에 공모를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요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각 연구자들도 생각하는 연구들이 따로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현안 연구도 있고 공모도 있는데 공모 부분은 희박한 부분만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이 더 커지고 더 확대된다고 하면은 국민의 가려운 부분,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각자 맡은 연구 그리고 현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못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영훈 연구사님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끌 수 있습니까? 전제가 몇 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열폭주가 났을 때 많이 번지기 전에 소방관이 출동을 하면 불을 끌 수 있었던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천 청라를 예를 들어 봤을 때는 감지가 늦죠. 소방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지기가 실제 화재를 감지하는 데는 많이 역부족이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무리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빨리 간다 하더라도 감지가 늦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렵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운이 따라줘야 진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개발되는 전기차들은 에너지 밀도도 커지고 배터리 용량도 많아져요. 불을 끄기 힘든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하에서 불이 났을 때는 재앙으로 발전이 되니 이거를 끌려는 노력보다는 피해 확산을 막는 기법으로 현재 연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진행 중인 건가요?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고. 제가 열심히 잘해서 제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다 끝난다. 아마 한 27년 초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연구는 길어지겠죠. 예. 국립소방연구원엔 공무원이신 소방관 분들도 계시고 민간인이신 연구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생기는 애로나 혹은 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 자체는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소방 직렬, 연구직 공무원, 시설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직 연구원들 또 이렇게 있거든요. 총 직렬이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역할들이 있고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소방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방직 분들에게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소방직 분들도 연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연구사분들께서 소방관이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소방관분께서 또 연구사가 되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화재 실험을 할 때 소방대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소화를 한다거나 실험 챔버를 놔두면 천도되는 온도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주수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멋있고 강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연구직을 택하지 않았으면 소방직도 참 괜찮은 직업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연구사님을 직접 뵈니까 네. 정말 강인하시고 약간 소방관으로 봐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소방 조직에도 계급이 있듯이 연구원분들도 직급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연구사와 연구관이라고 해서 보통 6, 7급 상당을 연구사라고 하고 5급 이상 연구관이라고 해서 나눠지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제복 공무원들은 수직 체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직 공무원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명령 체계나 그런 것보다는 누가 더 열심히 하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 여건 어떠신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라고 하지 모르겠지만 총구석처럼 보이지만 다 놀 때가 있습니다. 동네 나가시는 나와서 연구원 2026년을 목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이 바뀔 것 같으신지. 건축물의 규모는 지금보다 3-4배 정도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실험 시설이 있긴 하지만은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자체적으로 실험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근데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게 짓고 화재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입니다. 여기 오실 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더 잘 아실 거예요. 중앙소방학교 많이 가보셨을 건데 거기가 더 시골 드론으로 배달 오고.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시설 인프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장비나 진압 기술 등이 과학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방 진압 기술은 소방 진압을 한 주체인 소방대원들의 자체적으로 진압 기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 장비 기술은 좀 배제했으면 합니다. 개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소방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소방 장비는 소방 장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외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타까운 현실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장비 저런 장비 좀 보면 소방 관련 제품들이 가장 내구도가 떨어져요. 캐파가 안 되는 곳에서 만들다 보니까 내구성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강의를 하러 가면
소방관들한테 장비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많은 건 싫다고 그래요. 오히려 소방관한테는 단순하고 튼튼하면서 적고 믿을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의견이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러한 아이템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뭐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나 기술 이전이라던가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소방으로 이를 포커스만 맞추지 말고 이제 외부 쪽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방에 접목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발굴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고 그걸 발굴했을 때 저희가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전문 기관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을 좀 던져주자라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방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과 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정식 예산이 아닌 진짜 계획을 가진 예산이 필요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번에 뭐 인천 청라 사고가 났어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예산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이어지진 않아요. 이런 예산은 오히려 조직을 더 황폐화시킵니다. 전기전자를 전공을 하고 여기 와서 봤는데 소방은 변수도 많고 실험도 어렵고 실험 스케일도 너무 커요. 그런데 실상 들어온 인력들은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들이 안 와요. 돈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계획적인 예산과 모든 분야에 각계 각층에 뛰어난 인력들이 오셔야지만 소방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관으로서 연구원으로서 앞으로의 꿈이나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일단 감사드리고 포부는 이 계기를 잘 펼쳐서 우리 현장 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쓰이는 그런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뭐 연구를 하려고 왔으니까 연구를 잘하는 게 제 포부겠죠? 제가 원래 남의 평을 중요시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격은 맞지만 연구는 제대로 한다. 그런 평을 받는 연구자가 되는 게 제 포부입니다. 김영석 작곡가님 닮지 않으셨어요? 뭐 한 곡 드려야 되나? 국가수 하면 국립수사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아는데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이나 소방연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많이 모르시거든요. 아직 저희가 되게 작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 구성원들도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각자 맡은 역할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널리 알리고 나중에 뭐 향후 10년에는 소방연 하면 그 소방을 연구하는 기관 그렇게 커지는 그게 큰 포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소방 전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조철희 소방관, 나용은 권진석 연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수다 톡!